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취준 브이로그를 찍게 됐네요. 어제 제가 지원한 회사의 서류 발표 날이었어요. 너무 다행히 문과생들의 티오도 열려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1차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되게 얼떨떨한데 최근에 사실 되게 힘들었고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게 올해 상반기 서류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서류 합격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서류 합격 을 한 게 한 번? 그러니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게 한 번인데 올해 2월 달쯤에 면접 한 번 본 거 말고는 그 이후에 지원한 모든 기업에서 다 서류부터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두 군데 지원한 게 아니라 그래도 꽤 많이 썼는데 다 서류부터 탈락을 하니까 너무 멘붕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경험이 더 없었던 작년보다 올해 서류 탈락이 더 높을 수가 있지? 작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 자소서가 문제인가? 아니 인턴 경험은 하나 더 들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에 너무 멘붕이었는데 다 서류 탈락해서 2022년이 절반이 가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던 참에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서류 합격이 와서 저도 되게 얼떨떨한데 사실 이제 더 이상 기대를 막 엄청 하진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막 서류 합격했으니까 면접 보고 막 최종 합격해서 여기 회사 다니는 상상까지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저만 손해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되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인데 당연히 너무 기뻤어요. 한 3, 4개월 만에 드디어 면접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취준을 이렇게 하고 자꾸 서류 탈락을 하다 보니까 되게 덤덤해지고 오히려 한때 막 아득바득 이렇게 했을 때 막 더 조급했다가 난 약간 좀 놓은 상태예요 지금. 사전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게 늘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벌써 3시인데 저는 계속 아이디어 생각만 하고 이 회사 담당자분, CTO분의 기사 찾아보다가 그래 이거야 하면서 또 하다가 다시 또 원점이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진짜 요즘 진짜 한가했는데 바쁜 일이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네요. 내일부터 좀 바빠질 거라서 사전 과제에 지금만큼 시간을 투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해놓으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 3시 반인데 하다가 또 고치고 이거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일단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새벽 1시 반입니다. 하루 종일 진짜 막 어디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씻으면서도 사전 과제 이거 뭐 할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할까? 사실 막 신입이니까 이 회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출해야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그에 맞는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대체 뭘 고민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이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그냥 살짝만 비틀어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면접관들 입장에서 좀 더 공감도 많이 가고 너무 창의적인 건 오히려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화 아닙니다. 오늘이 사전 과제 제출 마감 날입니다. 원래 제 성격상 수요일까지 제출이라 그러면 화요일쯤 제출하는 편이거든요. 자소서 서류 쓸 때도 그렇고 진짜 핑계가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아니야. 근 3일 너무 바빴어요. 한창 서류 떨어지고 백수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도 바쁜데 하필 이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면접을 보게 돼서 물론 면접을 보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튼 진짜 시간 쪼개서 어제도 새벽까지 이거 하다 잤는데 1시간 안에 최종 검토해서 수정해서 제출해야 돼. 완성 다 했고 PSD로 작업을 해서 PDF로 뽑았습니다. 검토를 계속 했는데 뭐 오탈자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제 답변이 너무 집약적인, 너무 좀 미시적인 딱 어떤 특정 작은 거 하나에만 집중한 그런 거라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저한테 면접까지 2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인성 면접 준비하면서 이 사전과제 발표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발표 대본 쓰고 준비하다가
아 이거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아 이거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오늘 자정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금 제출하려 합니다. 분명히 이 회사에서도 내가 생각한 걸 생각했을 텐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막 그래프 같은 거 넣어야 되나. 경력직한테 기대하는 거랑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거랑 당연히 역량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겠지만 어떤 평가 기준으로 뭘 평가하실지 당연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즈니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 내가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 적응을 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걸 또 보시겠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편만 보고 그냥 제출해버리려고요. 재검토했고요. 정확히 이게 최종 파일 맞는지 또 보고 또 봤습니다. 12시 자정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데 그동안 좀 검토 다시 할까 하다가 지금 뭐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도 없고 수정을 크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뭐 최종 결과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냐. 제출! 제출했고 끝났어. 이제 수정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제가 이렇게 기업에 제출하는 자소서나 뭐 사전 과제,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다 백업을 해두거든요. 언제 어떻게 다시 볼지 몰라서. 그래서 제 블로그에 다시 백업만 해두고 저희 학교 취업지원팀에서 모의 면접 해주는 거 신청을 했어요. 지금 면접 이틀 전이어서 모의 면접을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소개서 첨삭 때도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어서 그나저나 지금 면접이 이틀 남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목소리 들립니다. 모의 면접 저번에 봤던 학생이네요. 맞아요. 이 학생 바로 이거 면접 일단 맞아요. 내일 모레 목요일. 그러면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방금 모의 면접이 끝났는데 실제로 제가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티가 나서 엄청 잘 보지도 않고 엄청 못 보지도 않은 그냥 좀 뭔가 애매하다라는 총평을 받아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 만큼 짧고 굵게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줌이다 보니까 표정 같은 것도 오히려 더 잘 드러나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뭐 아침부터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스크립트를 다 쓰니까 더 길면 발표가 더 루즈해질 것 같아서 딱 10분 정도 분량에 맞게 스크립트를 썼고 어차피 이거를 달달 외울 건 아니라서 일단 이걸 한번 보면서 발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타이머를 재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연한 권민성이라고 합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큰일 났어요. 10분 발표인데 천천히 말했는데도 4분 10초인데 어떡하지? 말을 얼마나 더 천천히 해야 미치겠네. 제가 듣고 있는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뉴스레터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산업을 분석해 주시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친절하게 이렇게 관련 기사까지 정리해 준 이 뉴스레터가 있어서 열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접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취업지원팀에서 그 모의 면접 했을 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일단 그 전에는 제가 따로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표정인지 좀 너무 굳어 보이진 않는지 또 너무 밝아 보이진 않는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저는 모르는 저만의 단어 습관 같은 거나 좀 세세하지만 디테일한 그런 아니면 면접 꿀팁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진짜 받길 잘했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제가 오전에 모의 면접했을 때 받은 피드백인데 솔직히 이게 합격의 당락을 막 엄청 좌우할 것 같은 그런 꿀팁은 아닐 수 있어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말리는지 어떤 부분에서 대답을 잘 못했는지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면접 날이 밝았는데요. 면접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계속 연습하고 한번 이렇게 풀로 사전과제 발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상 면접 뭐 이런 거 풀로 연습해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면서도 팟캐스트 계속 들었어요. 마침 제가 지원한 회사를 분석해준 팟캐스트가 있어서 그것도 열심히 들었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이번에는 진짜 팟캐스트 도움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2시간 남아서 정신 차리고
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 표정이나 시선 같은 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화장도 연하게 할까 하다가 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이 화장을 그렇게 다 담아내질 못해서 평소보다 약간 막 쉐딩도 팍, 막 하이라이터도 팍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을 위해서 기른 앞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넘겼고요. 좀 단정해 보이나요? 사실 어제 제가 장원영님 직캠 보고 자다가 제 얼굴이 팅팅 부었는데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와, 지금 떨어가지고 에어컨 켰는데도 막 땀이. 발표 자체는 그럭저럭 했는데 예상치 못한 꼬리 질문이 너무 많았고 확실히 이 산업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피드백들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저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 임기응변으로 대답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뭐 이런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인턴 이런 거 어떤 거 했는지, 뭐 면접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는데 늘 그렇다시피 면접은 정말 면가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도 탈락했던 적이 있고 분위기가 나빴는데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 분위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 당황한 게 마지막에 면접관 분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제 면접 준비하면서 봤던 것 중에 최악이 마지막 질문이 있나요? 했을 때 없다라고 하면 최악이라고, 소개팅 나갔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라고 하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지 않겠냐고, 무조건 질문 뭐라도 하라고 하는 걸 봤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없습니다 라고 하고 망했다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관 분들도 질문 안 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부랴부랴 질문이 있다 라고 해서 막 부랴부랴 막 질문 갑자기 막 짜내고, 일단 전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주사위는 던져줬고 오랜만에 막 긴장했더니 허리도 아프고 막 과연 제가 2차 면접을 볼 수 있을지.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나,